네,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 문제해결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해결력은요,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러한 유형들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개념들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볼 부분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력은요,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 요소인데요. 그 요소들은 창의적, 논리적, 분석적 사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창의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우리가 세세하게 좀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도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주어진 자료에서 문제 해결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시사, 경제 등의 이슈 및 지원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상식과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랬을 때 어느 수치를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은요, 바로 명제라는 겁니다.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명제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가 있었을 때 요 앞에 있는 아이를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에 있는 아이를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가정과 결론의 위치만을 바꾸는 것, 그것을 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에 부정만 한다. 자, 그래서 이때 요 물결 표시가 바로 부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라고 해서 P이면 Q이다의 부정만 한 것을 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E 한 아이를 자리까지 바꾸는 것, 즉 부정하고 자리까지 바꾸는 것을 대우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대우 명제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각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역과 이가 있어요. 요 두 아이는요, 때때로 참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거짓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자라는 얘기죠. 아니면 아예 그 아이의 자리 바뀐 것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제 명제를 부정하는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A라고 하는 아이를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물결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not A라고 하는 아이에 또다시 not이라고 하는 아이를 붙여요. 그럼 부정의 부정이죠? 그 아이는 다시 긍정으로 해서 바뀌게 되고요. 또 하나, 자, A와 and B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정을 하면 not A, not B 잘 되시는데 and의 부정은 or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or B예요. not A, not B 잘 붙였죠? 그 다음에 or은 and로, 자, and는요 그리고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or이라고 하는 거는 거나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로 포인트를 알고 가시면 좋은데, 자, A 또는 B가 참석을 한대요. 자, 그럼 이 케이스는 뭐냐면 A가 참석을 해요. 근데 B가 안 해요. 그래도 it's okay, 괜찮습니다. A가 안 해요. B가 해요. 얘도 괜찮아요. 둘 다 해도 돼요. 따라서 이 or은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하나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와 비교해서 A and B가 참석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 둘 다 참석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3단 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P이면 R이다 라고 우리가 나왔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P면 Q야, Q면 R이야. 그랬더니 P면 R이 됐어. 자, 여기에서 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Q가 화살표를 받으면서 Q가 또 화살표를 쏘죠. 자, 그래서 얘네를 요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었고, 요 방향의 처음과 끝이 결국 결론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얘는요, 요 아이는 요 밑에 아이의 대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일단 보시게 되면요, 명제가 나왔어요. 명제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냥 그 줄글 자체로 보시게 되면 다소 부담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제를 제일 먼저 기호화해 주시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대우 명제를 찾아서 3단 논법, 즉 연결고리 화살표를 쏘고 화살표를 받는 아이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실과 거짓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예시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5명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1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누굴까? 이렇게 찾는 유형을 가지고 가는데요. 진실과 거짓에서는 동일과 모순을 좀 찾아주실 겁니다. 이 동일과 모순은요,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것,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참, 거짓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참 요런 식, 거짓 요렇다면 한 명은 참, 한 명은 거짓으로 나눠 갖는 사이를 모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경우의 수 나눠서 이제 접근해 주시고 진실과 거짓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조건 추리는요, 상황을 도식화해라, 그 얘기는 그림을 그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정된 조건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배치 배열도 그림 그리기 접근해서 확정된 것과 연결된 조건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